여러분, 그냥 평범한 주식시장 하락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연쇄 반응의 핵심,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 약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날이었어요. 2025년 10월 10일. 이날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죠. S&P 500이 한 2.7% 빠지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3.6% 정도 하락했으니까요. 분명 기분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이게 무슨 세계 대공황급 재앙이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딱 하루 24시간 만에 무려 19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만큼의 포지션이 그냥 강제로 청산돼 버린 거예요. 그 해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청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주식시장은 그냥 좀 흔들린 정도인데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할 듯한 연쇄 붕괴가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시장의 구조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금융 도구 이런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쌓아 올린 아주 거대한 연료 더미 같은 거였죠.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통 전통 금융에서는 레버리지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완전 달랐어요. 이걸 그냥 마케팅 도구로 쓴 겁니다. 우리 거래소는 100배, 저긴 125배 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수수료를 벌기 위한 일종의 위험천만한 군비 경쟁에 다들 뛰어든 거죠. 아니 100배 레버리지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할까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이 딱 1%의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가 나머지 99%를 빌려줘서 100%짜리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와, 대박이죠? 근데 여기에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내가 예상한 거랑 딱 1%만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이 냈던 원금 1%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땡전 한 푼 안 남아요. 이걸 전통적인 주식시장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100배 레버리지는 1%만 잘못돼도 그냥 다 날아가는데 주식시장에서 내 돈이 다 날아가려면 주가가 50% 이상 폭락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장치라는 게 얼마나 그냥 종이장처럼 얇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연료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불을 붙인 건 뭘까요? 바로 자동 청산 엔진이라는 녀석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붕괴를 가속시키는 강력한 엔진이었던 거죠. 이 청산 엔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주 냉혹한 로봇이에요. 사람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내내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거래를 감시하다가 누군가의 증거금이 기준 밑으로 살짝이라도 떨어진다? 그럼 그냥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 자산을 시장에 강제로 다 팔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통 금융이랑은 철학 자체가 달라요. 전통 금융의 마진콜은 일종의 경고 같은 거잖아요. 어이구 위험합니다. 돈 좀 더 넣으세요 하고 시간도 좀 주고요. 근데 암호화폐의 청산 엔진은요. 경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고예요. 바로 집행해버리는 거죠. 즉각적이고 기계적인 집행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쪽에는 거대한 연료 더미, 바로 레버리지가 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언제든 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점화장치, 청산 엔진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최악의 피드백 루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외부 충격 때문에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그럼 가장 위험한 고배율 투자자들부터 청산 엔진에 걸려서 포지션이 강제로 팔리댔죠. 근데 이 강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니까 어때요?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위험했던 사람들이 또 청산 기준에 걸려들고 또 강제 매도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먹어치우면서 파괴하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이걸 못 멈추는 걸까요? 브레이크가 없나? 네, 없어요. 주식시장처럼 시장 전체의 충격을 흡수해줄 중앙청산소 같은 안전장치가 아예 없거든요. 위기 때 서로 돕자고 만들어 놓은 공동기금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위기가 터지면 그냥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보면요.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대체 정체가 뭘까? 생각해보면 전통 금융 시스템에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느리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죠. 마진콜을 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사람이 중간에 판단하고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아예 거래를 잠시 멈추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위기가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위기를 늦출 수 있는 이런 마찰 요소들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속도와 거래량이 곧 거래소의 수익이니까요. 무조건 빠르고 많이 거래되게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차이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을 위해 최적화되었는가? 전통금융은 어떻게든 안정성을 지키려고 하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오로지 속도와 거래량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바로 이 근본적인 목표의 차이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극단적인 취약성, 이게 과연 그냥 실수로 생긴 고쳐야 할 버그일까요? 아니면 속도와 효율성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시스템의 의도된 특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